고졸 따위가 커피 내와봐야 뭐가 달라져? 이 계약이 무산되면 회사는 부도였습니다. 사우디 회장은 화가 나서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그 긴박한 장면에서 고졸인 둘째 며느리가 커피를 들고 뛰어나오자 사장인 시어머니가 흥분해서 소리쳤습니다. 그 순간 믿을 수 없는 장면이 눈앞에 펼쳐집니다. 아살라무알라이쿰. 고졸 며느리의 입에서 유창한 아랍어가 흘러나왔어요. 그리고 사우디 회장의 눈빛이 달라집니다. 고졸 따위가 뭘 할 수 있겠어? 7년을 식모처럼 막대하던 시어머니는 그대로 얼어붙었습니다. 주변에 비웃던 모든 사람들도 숨소리마저 내지 못하고 조용해집니다. 어떻게 고졸이 유창하게 아랍어를 할 수 있었을까요? 대체 식모복장의 고졸 며느리의 진짜 정체는 무엇일까요?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와우 사연이 그 사랑받아 더 좋은 사연 보내드릴게요.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지금 장난하나? 우리 중동에 대한 존중이 없는 회사와는 계약하지 않겠소. 사우디아라비아 왕족이자 중동 최대 규모 프로젝트를 총괄하는 그룹 회장이 순식간에 5천억짜리 계약서를 집어던지고 일어납니다. 느린 동작이었지만 그 느림 안에 서늘한 분노가 실려 있었어요. 회사는 이미 500억이 넘게 선지출해서 이 계약이 잘못되면 부도가 나는 상황이었습니다. 10분 전까지만 해도 영국 유학파 큰며느리 장혜진이 프리젠테이션을 잘 이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회장이 라마단과 샤말에 대한 일정 조정을 질문했는데 큰며느리 예진이 샤말이 무엇인지 물었던 거였어요. 샤말은 중동의 모래폭풍으로 매년 수주간 크레인 작업이 전면 중단되는 사막 건설 최대의 변수입니다. 이 단어를 모른다는 것은 사막에서 건물을 짓겠다면서 사막의 날씨조차 모른다는 뜻이었어요. 라마단을 모르고 샤말을 모른다는 것은 회장의 눈에 무능이 아니라 무례이자 모욕이었어요. 사장인 시어머니의 얼굴에서 핏기가 빠져나갔습니다. 이 계약이 깨지면 이미 성금으로 집행한 500억 원이 매몰되고 CDC 건설은 부도를 맞습니다. 시어머니는 그걸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회사의 운명을 걸고 석 달 넘게 준비한 자리였습니다. 우리 엘리트 큰며느리가 완벽하게 해낼 거야. 그렇게 온 집안에 자랑하고 다녔던 시어머니의 손이 지금 손수건을 움켜쥔 채 눈에 보일 만큼 떨리고 있었어요. 입술이 파르르 움직였지만 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수행원이 회장의 코트를 꺼내 들었습니다. 또 한 사람은 노트북을 접었고 나머지 한 사람은 가방 지퍼를 열어 서류를 넣기 시작했어요. 그 동작 하나하나가 이 협상은 끝났다는 선언이었죠. 임원 4명은 서로 눈만 마주칠 뿐 누구도 입을 열지 못했어요. 그리고 회장이 비서진을 돌아보며 아랍어로 지시했습니다. 기존에 계속 연락해오던 한국의 대기업들에게 연락을 넣도록 해. 이 회사와는 더 이상 시간을 낭비하지 않겠다. 걸프 방언이 섞인 빠른 아랍어였어요. 접견실 안에 누구도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이었습니다. 한 사람만 빼고요. 접견실 구석에서 물을 따르던 여자의 손이 멈췄습니다. 물병을 든 손가락 끝이 떨렸어요. 이 집안에서 7년간 가정부 취급을 받아온 고졸 며느리 이현정이었습니다. 다른 대기업에 연락한다. 그 말이 귓속에서 메아리 쳤어요. 이대로 두면 끝입니다. 500억이 날아가고 회사가 무너지고 동생 현수의 의료비도 끊겨요. 둘째 며느리 현정이 7년간 이를 악물고 이 집안에서 버텨온 이유는 그래도 동생 현수를 살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아버지의 목소리가 머릿속에서 울렸어요. 어린 시절 아버지가 사우디 건설 현장에서 매일 말씀하신 낮고 단단한 바로 그 목소리가 기억났습니다. 사막에서 집을 짓는 건 기술이 아니라 존중이다. 현정은 물병을 내려놓고 주방으로 뛰어갔어요. 복도를 지나는 발걸음이 빨라졌습니다. 심장이 귀까지 울릴 만큼 뛰고 있었어요. 찬장 맨 안쪽에서 아랍 커피 원두를 꺼냈습니다. 카르다몬 한 줌, 달라 주전자. 7년간 아침마다 가족 몰래 이 커피를 내려 마시던 손놀림이었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신 뒤에도 아랍 커피만은 끊지 못했습니다. 사막의 냄새가 담긴 이 커피를 마실 때만 아버지의 건설 현장이 눈앞에 펼쳐졌으니까요. 냉장고에서 수카리 대추야자를 꺼냈습니다. 카심 지역의 대추야자였죠. 이것들이 왜 이 집 주방에 있는지 이 집안의 누구도 궁금해한 적이 없었어요. 여기서 나서면 또 비웃음을 살 수도 있었습니다. 고졸 주제에 무슨 커피를 대접하느냐고 더 큰 창피를 당할 수도 있었어요. 하지만 가만히 있을 수도 없었습니다. 지금 회장이 자리를 나가면 이 회사는 부도가 날지도 모르는 상황이었어요. 도저히 물러설 수 없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커피 쟁반을 들고 회의장을 가로지르는 순간 가장 먼저 시어머니가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지금 뭐 하는 거야? 쟁반 위에 커피 주전자를 보더니 목소리가 올라갔어요. 지금이 어떤 상황인지 모르겠어? 내까지 것이 커피 따위 내와봐야 뭐가 달라져? 제발 너는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냥 가만히 있어. 손가락이 현정의 얼굴 앞에서 흔들렸습니다. 7년간 단 한 번도 변한 적 없는 그 목소리였습니다. 뒤에서 예진이 한마디 거들었어요. 동서, 제발 좀 끼어들지 마요. 이게 어떤 자리인데 동서 같은 사람이 끼어들어? 제발 더 창피해지기 전에 그 쟁반 들고 나가요. 예진의 목소리에는 짜증과 공포가 뒤섞여 있었어요. 자기가 만든 이 사태를 고졸 며느리의 엉뚱한 행동이 더 망쳐놓을까봐 조바심이 난 거였죠. 지난 1년간 중동 프로젝트를 주도하면서도 라마단이 뭔지도 몰랐던 사람이 고졸 며느리 앞에서는 여전히 그 잘난 명문대 며느리 노릇을 하고 있었어요. 기어이 남편 진현이 팔을 잡아 끌었습니다. 여보, 지금은 당신이 나설 때가 아니야. 분위기 모르겠어? 7년째 같은 말이었어요. 시어머니나 첫째 며느리 예진이 현정을 탓할 때마다 남편은 한 번도 아내의 편을 들어준 적이 없었습니다. 세 사람이 현정의 앞을 막고 서 있었습니다. 시어머니의 분노, 예진의 경멸, 남편의 비겁함. 7년간 현정을 주방과 빨래 사이에 가둬놓았던 바로 그 벽이 지금도 이 복도에 그대로 서 있었어요. 저 너머로 회장이 코트를 입고 있는 게 보였습니다. 가방 지퍼가 닫히는 소리가 들렸어요. 문을 열고 나가면 모든 것이 끝이었습니다. 현정은 세 사람의 벽 사이를 걸어 나갔어요. 시어머니의 손가락 사이를, 예진의 차가운 시선을, 남편의 잡으려는 손을 벗어나서 회장을 향해 한 발 한 발 걸어갔습니다. 뒷모습은 떨리고 있었지만 발걸음은 멈추지 않았어요. 쟁반 위의 커피에서 카르다몬 향이 피어올랐습니다. 이 집안의 누구도 맡아본 적 없는 사막의 냄새였어요. 시어머니가 뒤에서 소리쳤습니다. 너 정말 진짜 미친 거 아니야? 하지만 현정은 돌아보지 않았어요. 예진이 뭐라 더 말했지만 그 목소리는 이미 현정의 귀에 닿지 않았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이 며느리가 이 회사의 운명을 바꾸게 될 줄은 그 앞을 막아섰던 세 사람 중 아무도 몰랐어요. 회장이 코트에 팔을 넣고 있었어요. 수행원이 가방을 들고 문 쪽으로 향하려는 참이었습니다. 현정은 회장 앞을 가로막지 않았어요. 반걸음 뒤에 섰습니다. 쟁반을 든 손이 떨리고 있었지만
멈추지는 않았어요. 그리고 오른손으로만 잔을 들어 올렸습니다. 왼손은 쓰지 않았어요. 커피는 잔의 3분의 1만 채워져 있었습니다. 무릎을 굽히고 앉으며 발바닥이 회장을 향하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다리를 접었습니다. 한 동작도 빠뜨리지 않았어요. 시어머니가 또 한 번 소리쳤습니다. 당장 일이 나오지 못해. 하지만 현정은 돌아보지 않았어요.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접견실에 울렸지만 현정의 시선은 오직 회장에게만 향해 있었습니다. 오른손만 써서 커피를 올렸습니다. 아랍 세계에서 왼손은 불결한 손이에요. 잔을 3분의 1만 채워서 드렸습니다. 가득 따르면 빨리 마시고 나가라는 결례가 될 수 있어요. 신발 밑창을 상대에게 향하는 것은 최대의 모욕이죠. 그래서 무릎을 접을 때도 발바닥 방향을 조심했어요. 가슴에 손을 얹고 고개를 숙이는 인사로 마무리하고 있었습니다. 하나하나가 책에서 읽어서는 나올 수 없는 동작이었어요. 그 안에서 살아본 사람의 몸에만 배어 있는 것들이었습니다. 카르다몬 향이 접견실을 채웠습니다. 회장의 발걸음이 멈췄어요. 현정이 입을 열었습니다. 아랍어였어요. 아살라무 알라이쿰 회장님. 걸프 방언이었습니다. 예진이 1년간 준비하면서 한 번도 시도하지 못한 아랍어가 이 접견실에서 가장 존재감 없던 사람의 입에서 흘러나오고 있었어요. 그것도 회장의 고향 억양이 섞인 교과서가 아닌 사막에서 자란 사람의 아랍어였습니다. 제 아버지가 가르쳐 주시기를 사막에서 길을 잃은 나그네에게 커피를 대접하지 않는 것은 명예를 버리는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회장님을 이대로 보내드리는 것은 저희 가족의 명예를 저버리는 일입니다. 현정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하지만 아랍어의 발음은 한 글자도 흐트러지지 않았습니다. 접견실이 얼어붙었습니다. 아니, 얼어붙은 게 아니라 모두가 동시에 숨을 멈춘 거였어요. 시어머니의 입이 벌어졌습니다. 손수건을 쥔 손이 허공에서 멈췄어요. 눈앞에서 보고 있으면서도 마치 꿈인 것처럼 상황이 이해가 되지 않는 표정이었습니다. 7년간 고졸 따위가 뭘 할 수 있겠어? 라고 말해온 입이 지금은 아무 소리도 내지 못하고 있었어요. 큰 며느리 예진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자기 귀를 의심하듯 눈을 크게 떴어요. 자신이 1년간 영어로 준비한 협상을 고졸 며느리가 아랍어로 뒤집고 있었습니다. 그것도 자기가 샤말이 뭐죠? 라고 되물었던 바로 그 언어로. 예진의 입술이 달싹거렸지만 반박할 말이 떠오르지 않았어요. 떠오를 리가 없었습니다. 진여는 의자에서 반쯤 일어서다 멈췄습니다. 아내의 옆모습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어요. 7년을 함께 살았는데 지금까지 한 번도 본 적 없는 사람을 보는 얼굴이었습니다. 임원들 사이에서 속삭임이 번졌습니다. 저 사람이 누구야? 사우디 재벌 회장이 움직이지 않고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코트에 넣던 팔을 멈춘 채 현정의 얼굴을 내려다보고 있었어요. 분노로 가득 차 있던 눈빛에서 처음으로 다른 감정이 스쳤습니다. 기분 좋은 놀라움이었죠. 10분 전에 존중이 없다고 소리친 그 사람이 지금 자기 고향 방언으로 환대의 말을 듣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 여자의 잔을 드는 각도와 무릎을 접는 자세와 침묵하며 기다리는 태도까지 모든 손놀림 하나하나에서 자기가 바로 그 존중이라고 불렀던 것이 보이기 시작한 거였습니다. 잔을 받았어요. 현정의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잔을 건네는 순간 손가락 끝이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커피는 한 방울도 흘리지 않았어요. 회장이 잔을 입에 가져갔습니다. 그리고 한 모금을 마셨어요. 접견실에 커피를 마시는 소리만 남았습니다. 두 모금째에는 아무도 숨을 크게 쉬지 못했습니다. 세 모금까지 현정은 한마디도 하지 않았어요.
회장이 잔을 양옆으로 가볍게 흔들었습니다. 그만 마시겠다는 신호였어요. 현정은 반걸음 뒤에 선 채 미동도 없이 기다렸습니다. 그 신호를 알고 있다는 것, 그리고 그 신호가 올 때까지 참을성 있게 침묵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이 여자가 아랍 문화를 어디서 배웠는지를 말해주고 있었어요. 회장이 쟁반 위에 대추야자에 시선을 내렸습니다. 한 알을 집어 입에 넣었어요. 씹는 동작이 느려졌습니다. 카심 지역의 맛이로군. 현정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렇습니다. 제 아버지가 카심 지역 댐 건설 현장에 계실 때 현지인 친구분이 매일 한 알씩 건네주셨습니다. 사막에서 가장 힘든 날, 그 한 알이 가장 큰 위로였다고 하셨어요. 회장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사우디 중부의 작은 지역인 카심을 대추야자의 맛만으로 알아내는 사람. 이 여자가 단순히 아랍어를 공부한 게 아니라 자기 나라의 땅과 바람과 열매를 기억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회장이 알아차리기 시작한 거였어요. 시어머니가 참지 못하고 다시 앞으로 나섰습니다. 현정아, 지금 커피 따위를 가지고 네가 나설 때가 아니야. 회장이 오른손을 들었어요. 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손바닥을 살짝 펼쳐 보인 것뿐이었죠. 하지만 그 한 동작에 접견실 전체가 멈췄습니다. 시어머니의 입이 벌어진 채 말이 잘렸어요. 사우디 왕족이 몸에서 뿜어내는 압도적인 권위가 7년간 이 집안의 모든 것을 쥐고 흔들어 온 시어머니를 돌처럼 굳게 만든 거였습니다. 그 순간 이후 이 접견실에서 현정의 말을 끊으려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왕족의 앞에서 왕족이 듣겠다고 한 사람의 말을 자를 수 있는 배짱을 가진 사람은 이 방 안에는 없었어요. 이 사람이 하는 말을 더 들어보겠다. 회장이 코트를 벗었어요. 수행원에게 건넸습니다. 그 동작 하나에 접견실의 공기가 바뀌었어요. 코트를 벗는다는 것은 떠나지 않겠다는 뜻이었습니다. 노트북을 접었던 수행원이 다시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어요. 가방 지퍼를 닫으려던 손이 멈췄습니다. 문 쪽으로 향하던 발걸음이 돌아섰어요. 끝났다고 생각한 협상이 지금 다시 시작되려 하고 있었습니다. 10분 전만 해도 이 회사는 존중이 없다고 소리치며 일어선 그 사람이 지금은 고졸 며느리 앞에 서서 코트를 벗고 있었어요. 시어머니의 벌어진 입, 떨리는 눈, 경악의 표정을 감출 수가 없었습니다. 배운 게 없으면 눈에 안 띄게 굴어라 라고 말해온 시어머니가 고졸 며느리의 아랍어 앞에서 돌처럼 굳어 있었어요. 입을 열려다 다물고 또 열려다 다물었습니다. 7년간 이 집안에서 한 번도 며느리 앞에서 말을 고른 적 없던 사람이 지금 어떤 표정을 지어야 할지조차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 벌어진 입을, 떨리는 눈을, 하얗게 질린 얼굴을 가만히 바라보고 있으면 시어머니의 충격에 빠진 표정이 7년 전에 자신의 집으로 서서히 녹아들었습니다. 비슷한 느낌의 충격이었지만 그때는 경멸에 가까웠습니다. 고등학교까지만 다녔습니다. 시어머니가 물었어요. 이름도 나이도 직업도 묻지 않았습니다. 이 집안에서 사람의 가치를 재는 첫 번째 저울은 학벌이었으니까요. 7년 전 가을, 진현이 여자를 데려온 날이었습니다. 그때도 지금처럼 입이 벌어지고 눈이 떨렸었죠. 시어머니의 찻잔이 받침대 위에 놓였어요. 소리가 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소리가 나지 않아서 더 무서웠어요. 찻잔을 내려놓는 손가락 끝에 힘이 들어가 있었고 손등에 핏줄이 붉어져 나와 있었습니다. 3초. 거실의 시계 초침이 3번 움직이는 동안 아무도 입을 열지 않았어요. 시어머니가 현정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졌습니다. 사람을 보는 눈이 아니었어요. 이 집 거실에 있어서는 안 되는 무엇인가를 아들이 길에서 주워와서
이걸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 고민하는 눈빛이었습니다. 잠깐만. 시어머니가 현정에게 고개를 돌렸어요. 입꼬리가 아주 미세하게 올라갔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폭발하지 않으려고 억누르는 표정이었어요. 저쪽 부엌 식탁에 가서 잠깐 앉아 있어요. 우리 가족끼리 이야기 좀 할게. 현정이 일어섰습니다. 치마를 가지런히 펴고 고개를 숙여 인사한 뒤 부엌 쪽으로 걸어갔어요. 이 집의 거실과 부엌 사이에는 벽이 없었습니다. 거실에서 나는 소리는 부엌 식탁까지 한 글자도 빠짐없이 전해졌습니다. 시어머니는 그걸 알고 있었어요. 알면서 소리를 낮추지 않았습니다. 아니, 오히려 더 또렷하게 말했어요. 들으라는 거였습니다. 현정의 귀에 한 글자도 빠짐없이 꽂히라는 거였어요. 벽이 없는 부엌에서, 문이 닫힌 척하는 거실에서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날아왔습니다. 엄마가 의사도 병원 장급 부모 아니면 안 된다고 몇 번을 이야기했어. 우리 집안에 스카이 안 나온 사람 하나도 없는 거 몰라? 어디서 데리고 노는 여자애를 집으로 끌어들여 결혼을 한다고 지랄이야? 식탁 위에 올려놓은 현정의 손이 주먹으로 쥐어졌어요.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었습니다. 하지만 눈은 식탁의 나뭇결만 보고 있었어요. 나뭇결이 흐릿해졌습니다. 눈물이 아니었어요. 시야가 좁아지는 거였습니다. 숨이 가빠지고 있었어요.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계속되었습니다. 낮아지기는커녕 더 올라갔어요. 큰아들 석현이는 집안도 반듯하고 학벌도 되는 여자를 데려왔어. 큰 며느리 예진이는 영국 유학의 석사까지 나온 애야. 내가 골프장에서, 호텔 로비에서, 재벌 사모님들 앞에서 우리 큰 며느리 자랑할 때 얼마나 어깨가 올라가는지 알아? 그런데 너는 뭐야? 고조를 데려다가 뭘 어쩌겠다는 거야? 진연의 목소리가 끼어들었어요. 어머니, 지켜보면 마음에 드실 거예요. 뭘 지켜봐? 지금 당장 데리고 나가. 시어머니의 손바닥이 테이블을 내리쳤습니다. 부엌까지 찻잔이 달그락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고졸이야, 고졸. 아버지도 없어. 아픈 동생까지 딸려 있어. 그런 집안이 우리 집안에 들어오면 뭐가 돼? 거머리야, 거머리. 빨아먹을 것만 잔뜩 달고 들어오는 거머리 같은 집안이라고. 부엌 식탁에 앉은 현정의 등이 굳었습니다. 거머리. 그 단어가 공기를 타고 날아와 귓속에 박혔어요. 손바닥 위에 손톱 자국이 빨갛게 찍히고 있었지만 현정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울지도 일어서지도 나가지도 않았어요. 부엌 식탁 의자에 못이 박힌 것처럼 앉아 있었습니다. 그때 큰 며느리 예진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도련님, 이러시면 저 친구가 더 힘들어요. 예진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습니다. 걱정하는 것처럼 들렸어요. 하지만 현정은 그 목소리의 결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걱정이 아니었어요. 확인이었습니다. 이 집안의 서열이 어디에 있는지를 부엌에 앉아 있는 사람에게 다시 한번 각인시키는 목소리였어요. 저희 집안이 그래도 대기업인데 직원들이나 재계의 소문이라도 나면 저 친구가 제일 힘들어져요. 서로 좋으면 그냥 연애만 하세요. 저 친구. 예진은 현정을 저 친구라고 불렀어요. 한 번도 이름을 부르지 않았습니다. 마치 잠깐 스쳐 지나갈 사람에게 붙이는 호칭처럼 기억할 필요도 없는 존재에게 쓰는 말이었어요. 그 한마디 안에 예진의 판결이 다 들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우리 가족이 될 수 없다. 될 자격이 없다. 되어서도 안 된다. 부엌에서 현정은 두 손을 무릎 위에 올려놓고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얼굴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무릎 위의 치맛자락에 동그란 얼룩이 소리 없이 하나, 둘 번지고 있었어요. 진연이 마지막으로 고집을 부렸어요. 어머니,
저는 이 사람이 아니면 평생 결혼 안 합니다. 2달을 버티던 시어머니도 결국 자식을 이길 수는 없었어요. 마지못해 결혼은 시켰지만 고졸 출신을 이 집안의 며느리로 인정해 준 적은 단 하루도 없었습니다. 대신 고졸 따위가 뭘 할 수 있겠어? 라는 말을 날씨 이야기를 하듯이 매일 내뱉었어요. 배운 게 없으면 몸이라도 움직여야지. 밥값은 해야 할 거 아냐. 그렇게 시어머니가 가정부를 내보내고 현정에게 모든 집안일을 하도록 했습니다. 온 식구의 식사 준비, 청소, 빨래까지 하루도 빠지지 않고 가정부 2명의 몫을 혼자 다 해내고 있었습니다. 온종일 움직여도 누구도 고맙다고 하지 않았어요. 한겨울 찬물에 나무를 헹구다 손끝이 터져도 참았습니다. 그런데 현정은 왜 7년을 참았을까요? 이유는 단 하나였습니다. 동생 현수. 현수는 선천성 심장질환을 안고 태어났어요. 정기적인 검사와 약, 그리고 언제 닥칠지 모르는 수술비. 아버지가 돌아가신 뒤 그 모든 짐이 현정의 어깨에 올라왔습니다. 이 집안의 경제력이 동생의 생명줄이었어요. 현정이 이 집을 깨면 동생의 의료비를 댈 곳이 사라집니다. 시어머니는 그걸 알고 있었어요. 직접 말한 적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현정이 고개를 들거나 입을 열려 할 때마다 시어머니의 눈빛 안에 그 한마디가 들어 있었어요. 내가 이 집에서 나가면 동생 병원비는 누가 대? 말로 하지 않아도 되는 협박이었습니다. 눈빛만으로 충분했으니까요. 그래서 현정은 삼켰습니다. 현정은 주먹을 꽉 쥔 채 웃었어요. 웃는 게 아니라 이를 악물고 있는 건데 이 집 사람들은 그 차이를 한 번도 알아차리지 못했습니다. 그 침묵이 무지 때문이라고 모두가 믿었어요. 배운 게 없으니까 할 말이 없는 거라고, 알아듣지 못하니까 가만히 있는 거라고 다들 그렇게 단정지었습니다. 하지만 아니었어요. 현정은 몰라서 입을 다문 것이 아니었습니다. 말해봤자 듣지 않는 사람들 앞에서 아무리 맞는 말을 해도 고졸이라는 딱지 하나로 묵살되는 자리에서 입을 여는 건 용기가 아니라 상처를 자초하는 일이었어요. 그래서 방금 접견실에서 현정이 입을 열었을 때 모두가 얼어붙은 겁니다. 7년간 한 번도 말하지 않던 사람이 아랍어로 사우디 왕족을 멈춰 세운 거니까요. 현정의 아버지 이강호는 사막의 전설이었습니다. 20살에 사우디 건설 현장에 들어가 30에 반장이 되고 40에 해외 건설 현장 총감독이 되었어요. 사막 위에 도로를 깔고 플랜트를 세우고 도시를 만든 사람이었습니다. 졸업장 하나 없이 맨몸으로 사막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이었어요. 현정은 그 아버지를 따라 유럽과 중동의 한가운데에서 자랐습니다. 학교보다 건설 현장이 놀이터였어요. 리야드의 초등학교에 다니면서 아랍어를 배우고 두바이의 국제학교에서 영어를 익히고 파리에 잠시 머물 때 프랑스어까지 8살에 새 나라 말을 혼용했습니다. 새 나라 말이 머릿속에서 뒤섞이는 게 아니라 풍경이 바뀌면 말이 바뀌는 것처럼 자연스러웠어요. 아랍어는 특히 달랐습니다. 학교에서 배운 표준어가 아니라 현장 노동자들과 시장 상인들에게서 배운 걸프 방언이었어요. 교과서에서는 절대 배울 수 없는 사막의 바람이 실린 말이었습니다. 사막 건설의 특수성도 놀이처럼 배웠어요. 아버지가 야간 타설 현장에 데려가면 왜 밤에 콘크리트를 부어야 하는지를 온몸으로 느꼈습니다. 낮에 사막이 얼마나 뜨거운지, 그 열기가 콘크리트를 어떻게 망가뜨리는지를 사막 한가운데에서 직접 온몸으로 겪으면서 알게 되었어요. 모래 폭풍이 불면 아버지의 헬멧 뒤에 숨어 눈을 꽉 감았습니다. 샤말이 지나간 뒤 모래에 파묻힌 장비를 꺼내는 인부들의 등을 보면서 사막에서 집을 짓는다는 것이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를 알게 되었어요. 라마단이 되면 현장이 달라졌습니다. 무슬림 노동자들이 해가 떠 있는 동안 물 한 모금 마시지 않는 걸 보면서 아버지가 말해줬어요. 이 사람들에게 라마단은 1년 중 가장 신성한 달이야. 공정표가 아무리 빡빡해도 이건 존중해야 한다. 하지 순례 기간에 현장 인원이 반으로 줄어도 아버지는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미리 공정을 조정하고 남은 인원과 함께 묵묵히 일했어요. 그래서 아버지의 현장은 한 번도 납기를 어긴 적이 없었죠. 존중이 효율보다 앞선다는 것을 현정은 교실이 아니라 사막에서 배운 겁니다. 아버지의 가르침은 기술이 아니었어요. 사막에서 집을 짓는 건 기술이 아니라 존중이다. 아버지의 사무실에는 늘 아랍인 바이어들이 찾아왔습니다. 달라 주전자에서 카르다몬 향이 피어오르고 작은 잔에 커피가 3분의 1만 채워졌어요. 현정은 사무실 구석에 쪼그려 앉아 아버지가 커피를 건네는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오른손으로만 잔을 들어 올리는 것. 상대가 다 마실 때까지 한마디도 하지 않고 기다리는 것. 잔을 양옆으로 흔들면 그만 마시겠다는 뜻이라는 것. 10살 때 아버지가 무릎을 굽히며 발바닥이 상대를 향하지 않도록 다리를 접는 것을 보고 현정이 물었어요. 아빠, 왜 그렇게 앉아? 아버지가 웃으며 답했습니다. 이 사람들에게는 이게 존중이야. 존중을 모르면 아무리 좋은 집을 지어도 의미가 없어. 그 말이 현정의 몸에 새겨졌어요. 교실에서 배운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등을 보면서 배운 것이었습니다. 카심 지역 대추야자를 처음 먹은 것도 그때였습니다. 아버지의 현지인 친구 압둘라만이 매일 한 알씩 건네주었어요. 이강, 오늘도 고생했다. 모래바람에 얼굴이 까맣게 탄 두 남자가 건설 현장 컨테이너 앞에 나란히 앉아 대추야자를 씹는 모습. 현정은 그 옆에 쪼그려 앉아 같은 대추야자를 받아 먹었어요. 달고 부드러운 과육이 입안에서 녹았습니다. 사막의 바람이 불어왔고 저녁 해가 모래 위를 붉게 물들이고 있었어요. 그게 현정이 기억하는 가장 행복한 장면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와의 행복한 순간들이 아버지가 암 진단을 받으면서 순식간에 무너졌습니다. 현정이 18살 때 일이었어요. 급하게 한국으로 돌아와야만 했습니다. 사막의 바람 대신 서울의 겨울바람이 불었습니다. 6개월의 투병 기간 동안 삽을 잡고 크레인을 조종하고 사막 위에 도시를 세우던 그 크고 거친 손은 이제 링거줄에 매어 병원 이불 위에 놓여 있었어요. 살이 빠져 뼈만 남은 그 손을 현정이 잡으면 아버지는 희미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우리 딸 캠브리지 대학교 가야지. 그때마다 현정은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어요. 울면 안 됐습니다. 아버지 앞에서는. 아버지가 떠난 날 현정의 서랍 맨 아래에는 편지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캠브리지 대학교 건축공학과 입학허 가서. 아버지가 살아있을 때 함께 준비한 것이었어요. 사막에서 자란 건설업자의 딸이 세계 최고의 건축을 배우러 간다. 아버지의 꿈이자 현정의 꿈이었습니다. 현정은 그 편지를 서랍 맨 아래에 접어 넣었어요. 아무도 보지 못하는 곳에. 동생 현수가 14살이었습니다. 선천성 심장질환. 수술비가 필요했어요. 아버지가 남긴 돈은 투병에 다 써버린 뒤였습니다. 현정의 선택지는 2개였어요. 동생을 버리고 캠브리지 대학교에 가거나 아니면 남아서 동생을 살리거나. 편의점, 공장, 식당까지 닥치는 대로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습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나 편의점 문을 열고 낮에는 공장 라인에 섰고 저녁에는 식당에서 그릇을 닦았어요. 잠을 자는 게 아니라 기절하듯 쓰러지는 날들이었습니다. 18살의 손에는 공장 기름때가 지워지지 않았고
식당 세제의 손가락 끝이 갈라졌어요. 그렇게 3년을 죽을 듯이 일해서 현수의 1차 수술을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의사가 잘 되었습니다라고 말하는 순간 현정은 병원 복도로 나왔어요. 벽에 등을 기대고 천천히 주저앉았습니다. 무릎 위에 얼굴을 묻고 소리 없이 울었어요. 안도의 눈물이 아니었어요. 이제는 캠브리지 대학교와 자신의 꿈들이 영영 돌아올 수 없는 것이 되었음을 받아들이는 눈물이었습니다. 한때 사막 위 최고의 건축가를 꿈꾸며 캠브리지 캠퍼스를 누볐어야 할 현정이 지금은 공장 기름때가 묻은 손으로 병원 복도에 앉아 울고 있었어요. 하지만 현정은 이렇게 생각하기로 했습니다. 포기한 것이 아니라 지켜낸 것이다. 동생이 살아있습니다. 그것으로 됐어요. 눈물을 닦으려고 주머니에 손을 넣었는데 손끝에 익숙한 것이 잡혔어요. 대추야자. 평소에도 서너 알씩 주머니에 넣어 다녔습니다. 아버지가 그랬으니까요. 한 알을 꺼내 입에 넣었어요. 달았습니다. 카심 지역 수칼이 특유의 부드러운 단맛이 입안에 퍼졌어요. 달고 맛있는데 자꾸만 눈물이 났습니다. 씹을수록 사막의 바람이 불어왔어요. 아버지와 압둘라만이 나란히 앉아 대추야자를 씹던 건설 현장이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안전모가 석양빛에 반짝이던 그때가 그 뒤로도 현정은 아랍 커피와 대추야자를 끊지 못했어요. 매일 아침 가족이 일어나기 전에 혼자 주방에 서서 카르다몬 향이 나는 커피를 내리고 대추야자 한 알을 씹었습니다. 그 맛이 입안에서 녹을 때면 병원 복도에 눈물 대신 사막의 바람이 불어왔어요. 아버지의 사막을 기억하기 위해서 그것만은 놓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대추야자가 이 급박한 순간에 현정에게 새로운 기회의 창을 열어주고 있었어요. 칼리드 회장이 대추야자를 씹고 있었습니다. 현정이 쟁반에 올려 내밀었던 카심 지역 수칼이 회장의 입안에서 녹고 있는 그 맛은 현정이 병원 복도에서 눈물을 흘리며 씹었던 바로 그 맛이었어요. 고향의 대추야자를 알아보는 낯선 한국 여자 앞에서 회장의 얼굴에 떠올라 있는 표정은 현정이 매일 아침 주방에서 느끼던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그리움. 사막을 아는 사람만이 나눌 수 있는 말보다 깊은 것이 두 사람 사이에 흐르고 있었어요. 코트는 벗은 상태. 아직 앉지는 않았지만 떠나려던 발걸음은 완전히 멈춰 있었습니다. 회장이 아랍어로 물었어요. 당신은 누구입니까? 현정이 답했어요. 아랍어였습니다. 이 회사의 둘째 며느리입니다. 그리고 사막 위에서 자란 건설업자의 딸이자 사우디와 아랍을 누구보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한 사람입니다. 잠시 멈추고 쟁반 위에 빈 커피잔을 내려다봤어요. 회장님께서 드신 이 커피와 대추야자 없이는 저는 하루도 살 수가 없는 사람입니다. 매일 아침 이 커피를 내릴 때마다 아버지가 계시던 사막의 바람이 불어옵니다. 회장의 눈빛이 미세하게 움직였어요. 현정은 그 틈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계약서가 회장님께 모욕이 된 이유를 여기 계신 그 누구보다 제가 가장 잘 알고 있습니다. 현정이 공정표를 손가락으로 짚었어요. 회장님, 이 공정표에는 라마단과 하지 기간이 손실된 45일로 적혀 있습니다. 잠시 멈췄어요. 그리고 눈빛이 바뀌었습니다. 과거를 회상하는 사람의 눈이었어요. 제 아버지는 알코바르 건설 현장에서 평생을 보내신 분입니다. 7살이었던 저는 아버지를 따라 그 뜨거운 사막 한가운데서 라마단을 처음 보았습니다. 회장이 미동도 하지 않고 듣고 있었어요. 정오의 태양이 모래알까지 태워버릴 것 같은 45도의 폭염 속에서도 갈라진 입술로 단 한 모금의 물도 마시지 않던 사내들이 있었습니다.
어린 제 눈에 비친 그 모습은 세상이 멈추는 기적이었어요. 그분들이 게을러서 작업을 멈춘 게 아니라는 걸 저는 압니다. 그것은 육체의 허기를 영혼의 풍요로 채우는 거룩한 인내였습니다. 접견실이 고요해졌어요. 아랍어를 알아듣지 못하는 임원들도 지금 이 접견실의 공기가 바뀌고 있다는 것만큼은 느끼고 있었습니다. 10분 전에 계약서를 내던지며 일어섰던 사우디 왕족이 지금은 물만 따르던 며느리의 아랍어에 미동도 하지 않고 서 있었으니까요. 해가 지고 아단이 울려 퍼질 때 처음 마시는 물 한 모금에 감사하며 서로를 형제라 부르던 그 평온한 얼굴을 보며 저는 인간이 신 앞에서 얼마나 고귀해질 수 있는지를 배웠습니다. 회장의 눈가에 미세한 주름이 잡혔어요. 분노가 아니었습니다. 자기 나라의 신앙을 이토록 깊이 이해하는 사람이 이 접견실에 있었다는 사실에 회장 스스로도 놀라고 있는 표정이었죠. 현정이 공정표를 다시 짚었어요. 그런데 이 공정표는 그 시간을 손실이라고 적어 놓았습니다. 이건 명백한 결례입니다. 사우디 사람들에게 라마단은 일을 쉬는 달이 아니라 신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자신을 단련하는 가장 치열한 시간이에요. 하지 술레는 일생의 소망을 품고 메카를 향해 걷는 가장 위대한 여정이고요. 저는 이 45일을 부족한 시간이라 부르지 않겠습니다. 대신 사우디 형제들의 헌신이 이 건물의 기둥 하나하나에 깃들 수 있도록 재설계된 공정으로 다시 그려오겠습니다. 그것이 아버지가 가르쳐 주신 사막의 예법입니다. 회장이 천천히 의자로 돌아가 앉았어요. 그 동작 하나에 접견실이 술렁였습니다. 10분 전에 존중이 없다며 계약서를 내던졌던 사람이 고졸 며느리의 말 한마디에 다시 앉은 거였어요. 아랍어를 모르는 임원들은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파악할 수 없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입이 벌어진 채 현정과 회장을 번갈아 보고 있었어요. 예진의 얼굴은 새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현정이 회장에게 잠시 양해를 구했어요. 그리고 한국어로 돌아섰습니다. 회장님께서 화를 내신 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정의 목소리가 접견실에 또렷하게 울렸어요. 한국어였습니다. 물만 따르던 그 입에서 나오는 한국어조차 아까와는 전혀 다른 무게로 들렸습니다. 이 공정표에는 라마단과 하지 순례 기간이 전혀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다. 사우디 사람들에게 라마단은 가장 신성한 달이에요. 그 기간을 손실이라고 적어놓은 공정표를 보고 회장님은 이 회사가 자기 나라를 존중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신 겁니다. 임원들의 얼굴이 동시에 굳어졌어요. 뒤늦게 사태를 이해한 거였습니다. 1년간 이 프로젝트를 준비하면서 라마단이라는 단어를 공정표에 한 번도 넣지 않았다는 사실이 지금 이 자리에서 처음으로 문제가 되고 있었어요. 현정이 시아버지 최대철을 바라봤습니다. 아버님, 제가 회장님과 이야기를 계속해도 되겠습니까? 접견실이 조용해졌어요. 모든 시선이 시아버지에게 쏠렸습니다. 예진이 한 발 앞으로 나섰어요. 아버님, 이건 제가 1년간 준비한 프로젝트입니다. 제가 마무리하게 해주세요. 시아버지가 손을 들었습니다. 예진의 말이 잘렸어요. 말수적은 사람이었습니다. 접견실 뒤편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지켜보고만 있던 사람이었어요. 그 사람이 입을 열었습니다. 둘째가 계속 진행하도록 해라. 짧은 한마디였어요. 하지만 그 말에 담긴 기회는 이 집안에서 7년간 현정에게 주어진 적 없는 것이었습니다. 예진의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입술을 깨물었지만 더 이상 끼어들지 못했습니다. 시아버지가 허락한 거였으니까요. 현정이 다시 아랍어로 돌아섰어요. 그리고 한국어를 번갈아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회장에게는 아랍어로, 이쪽 임원들에게는 한국어로 두 언어를 쉬지 않고
오가며 양쪽 모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이야기를 풀어갔어요. 회장님, 샤마를 아직 보지 못한 이들에게 모래폭풍은 일기예보의 한 줄일 뿐이겠지요. 하지만 제 기억 속의 샤말은 전혀 다른 것이었습니다. 9살의 어느 오후 수평선 끝에서 거대한 모래벽이 달려왔습니다. 하늘이 오렌지빛으로 변하더니 순식간에 앞이 보이지 않았어요. 아버지는 소리를 질러 모든 장비를 멈추게 하셨습니다. 입안에서 모래가 사각거렸어요. 하지만 그 바람이 지나간 뒤에 사막을 보면 지저분했던 흔적들은 사라지고 신이 새로 빚은 듯한 깨끗한 모래 언덕만 남아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말씀하셨어요. 샤말은 싸워 이기는 게 아니라 지나가기를 기다리며 우리를 낮추는 바람이라고. 현정이 한국어로 같은 내용을 임원들에게 전달했어요. 샤말이 뭔지, 그것이 공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임원들의 표정이 바뀌어 갔습니다. 아까 예진이 샤말이 뭐죠? 라고 되물었을 때의 그 침묵의 의미를 이제야 이해하기 시작한 거였어요. 가장 나이 많은 임원이 안경을 벗고 눈을 감았습니다. 이마에 손을 대고 한참을 그러고 있었어요. 1년간 이 프로젝트를 검토하면서 자기도 샤말이라는 단어를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었다는 사실을 깨달은 거였습니다. 현정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어요. 사막에서 자란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체온이 실린 말이었습니다. 현정은 숨을 한번 고르고 공정표와 계약서를 함께 짚으며 나머지를 이어갔어요. 샤말 시즌의 모래먼지로 인한 손실 중 어떤 것도 이 공정표에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다. 기초 설계도 모래지대에 맞게 다시 설계를 변경해야 합니다. 한국어로 옮길 때마다 임원들의 반응이 달라져 갔어요. 처음에는 저게 진짜인가 하는 의심이었지만 수석 엔지니어가 현정이 짚은 항목을 하나하나 확인하며 고개를 끄덕일 때마다 의심은 경악으로 바뀌었습니다. 서류를 급히 넘기는 손이 바빠졌어요. 한 임원은 볼펜을 놓고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시어머니는 의자 팔걸이를 두 손으로 움켜쥐고 있었어요. 7년간 고졸이 뭘 할 수 있겠냐? 라고 말해온 시어머니가 지금 그 고졸 며느리의 입에서 나오는 말 한마디 한마디에 얼굴빛이 바뀌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 본인이 1년간 첫째 며느리 예진이가 끝내줄 거야 라고 자랑하던 바로 그 계약서가 한 장씩 뒤집히고 있었어요. 누군가 낮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이대로 사인했으면 회사가 2번 죽는 거였어. 예진은 더 이상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반박하려 해도 근거가 없었습니다. 현정이 짚어내는 부분을 볼수록 자기가 1년간 얼마나 가볍게 이 계약서를 읽었는지가 선명해졌어요. 입술을 깨문 채 한 걸음 뒤로 물러섰습니다. 아까 동서 끼어들지 마요라고 말했던 바로 그 사람이 지금은 접견실 구석에서 고개를 들지 못하고 있었죠. 현정은 마지막으로 고개를 숙였어요. 회장님의 실망은 너무나 당연합니다. 우리 측이 사막 현장의 특수성을, 무엇보다 회장님 나라의 신념과 문화를 계약에 충분히 담지 못했습니다.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어느 쪽도 적으로 몰지 않았어요. 회장을 공격하지 않았고 자기 회사를 변호하지도 않았습니다. 본질만 짚고 진심으로 사과했어요. 그 담담한 태도가 오히려 현정의 말에 무게를 더하고 있었습니다. 회장이 수석 엔지니어와 잠시 귓속말을 주고받았어요. 그리고 직접 입을 열었습니다. 내가 사막의 딸을 믿고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협상의 기회를 주겠다. 회장이 현정을 믿고 다시 한번 마지막 기회를 주기로 한 것이었어요. 이 말을 전하자 회의장의 모든 임원들이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시어머니는 손수건을 입에 물고 손을 떨고 있었어요. 방금 회사가 부도나기 직전에
벼랑 끝에서 멈춰섰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제 모든 것은 현정의 손에 달려 있었어요. 현정은 주저하지 않고 자리에서 일어나 모두에게 외쳤습니다. 자, 그럼 처음부터 모든 조항을 하나씩 재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5천억짜리 사막 건설 프로젝트 계약을 10분 전까지도 커피 준비를 하던 고졸 며느리가 지휘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도 때로는 아랍 현지어로 설명하기도 하고 중간중간에 더 유창한 영어로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메이드 복장에 손목을 걷어 올리고 한국 임원들에게 소리치기도 했어요. 현정은 쉬지 않고 회의를 이끌어 갔습니다. 목이 마르고 다리가 아파도 자리를 뜨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통역만 한 것이 아니었어요. 현정은 그 자리에 있는 그 어느 전문가보다 더 사막의 공장 건설에 대해 잘 알고 있는 건설 전문가였습니다. 단지 문제 제기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해결책까지 전부 알고 있는 말 그대로 완벽히 준비된 프로의 모습 그 자체였어요. 라마단과 하지 기간의 공정지원 문제는 현정이 한국 측 건설 인부와 엔지니어의 단기 파견 계획을 대안으로 제시했습니다. 현지 인력이 빠지는 기간에 한국에서 특수팀을 보내 공정 손실을 최소화하는 구조였어요. 25년 전 아버지가 사우디에 계셨을 때 현장에서도 같은 방식을 썼습니다. 라마단을 존중하면서도 공기를 지키는 유일한 방법이었어요. 사우디 회장이 펜을 들어 메모를 하면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옆에서 수석 엔지니어가 일정표를 보면서 현정이 말해주는 수정 일정을 기록하고 있었어요. 임원 한 사람이 옆 사람의 팔을 잡고 속삭였어요. 저 사람이 정말 우리 집 둘째 며느리 맞아? 시어머니의 귀에도 그 속삭임이 들렸을 겁니다. 손수건을 쥔 손이 무릎 위에서 떨리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 회사의 운명을 쥐고 있는 사람은 현정이었고 날아갈 뻔했던 5천억짜리 계약이 지금 그녀의 손으로 다시 만들어지고 있었으니까요. 첫째 며느리 예지는 현정의 모습이 마치 신기루처럼 느껴졌습니다. 7년 동안 고졸 며느리라며 무시했던 자신의 모습이 떠올라 얼굴이 화끈거렸고 저게 이런 거대한 자리에서 한 사람의 능력으로 가능한 것인지 믿어지지 않는 표정이었습니다. 현정이 샤말 시즌에 대비한 장비 보호용 특수 커버와 비상통신망을 설명하자 회장의 수석 엔지니어가 현정에게 직접 질문을 던지기 시작했습니다. 현정은 아버지가 카심댐 현장에서 샤마를 3주간 견딘 뒤 야간 작업으로 일주일 만에 공정을 만회한 사례까지 구체적으로 설명했어요. 이 모든 것들이 사막의 건설 현장에서만 나올 수 있는 질문이었어요. 현정은 하나도 막히지 않았습니다. 수석 엔지니어가 수행원을 돌아보며 아랍어로 짧게 말했어요. 이 사람은 진짜 사막의 건설 현장을 아는 사람이다. 그 말이 한국어로 옮겨지자 접견실 안의 임원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일었어요. 사우디 왕족의 수석 엔지니어가 인정한 거였습니다. 7년간 주방에서 행주만 잡던 며느리의 건설 지식을 거의 모든 항목에 대해 현정은 최고의 수정안을 제시했고 수석 엔지니어가 하나하나 확인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남편 진현은 의자에 앉은 채 아내의 뒷모습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접견실 한가운데 서서 사우디 왕족과 수석 엔지니어를 상대로 아랍어와 한국어를 오가며 수천억 원짜리 계약을 다시 쓰고 있는 사람이 자신의 아내라는 사실이 꿈만 같았습니다. 7년간 좀만 참아라고 말하며 등을 돌렸던 자기 아내였습니다. 진현의 두 손이 무릎 위에서 꽉 쥐어져 있었어요. 고개를 들 수가 없었습니다. 2시간의 격렬한 토론 끝에 모든 수정이 끝났습니다. 수정 계약서가 탁자 위에 놓였어요.
회장이 펜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바로 사인하지 않았어요. 고개를 돌려 현정을 바라봤습니다. 더 확인할 것이 있습니까? 현정은 고개를 끄덕이려 했어요. 끝난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멈췄어요. 손가락이 계약서 마지막 페이지 위에서 멈춘 거였습니다. 접견실에 긴장이 다시 감돌았어요. 임원들이 숨을 죽였습니다. 시어머니의 손이 다시 팔걸이를 잡았어요. 이제 끝난 줄 알았는데? 라는 공기가 퍼졌습니다. 현정이 천천히 마지막 한 장을 넘겼어요. 불가항력 조항이었습니다. 아랍어 특유의 관용적 표현 속에 숨어있던 책임 구조를 현정의 눈이 잡아낸 거였어요. 회장님, 이 불가항력 조항을 보시면 샤말 시즌에 크레인 작업이 전면 중단되는 기간의 공기 지원 책임이 전부 한국 측에 있습니다. 잠시 멈추고 회장을 바라봤어요. 사막의 모래폭풍은 자연재해입니다. 국제관행상 양측 공동 부담이 맞습니다. 이 조항이 이대로 남으면 모래폭풍 한 번에 수백억 원의 지체 상금이 우리 회사에 떨어집니다. 한국어로 옮기자 접견실이 얼어붙었어요. 임원들의 얼굴에서 핏기가 빠졌습니다. 방금 2시간 동안 수정 협상을 마치고 이제 끝이라고 안도하던 사람들이 마지막에 진짜 폭탄이 남아 있었다는 걸 알게 된 거였어요. 가장 나이 많은 임원이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이걸 아무도 못 봤어? 회장이 수석 엔지니어와 눈을 마주쳤어요. 수석 엔지니어가 해당 조항을 확인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회장이 현정을 바라봤어요. 2시간 동안 라마단의 의미를 설명하고 샤말의 기억을 나누고 결함을 짚어내고 해결책을 제시하고 마지막에 아무도 못 본 독소 조항까지 찾아낸 이 사람을 사우디 회장이 처음으로 진짜 감탄의 눈으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당신은 한국의 사업가가 아니라 사막의 딸이군요. 접견실이 멈췄어요. 사우디 왕족이 고졸 며느리에게 붙여준 이름이었습니다. 당신 같은 사람이 있다면 내 명예를 걸고 이 사업을 함께 하겠습니다. 7년간 고졸, 가사도우미, 내가 낄 자리가 아니야라고 불려왔던 사람에게 수천억 원짜리 계약의 상대가 직접 붙여준 이름이 바로 사막의 딸이었어요. 모두가 그녀를 다시 바라보았습니다. 너무나도 어울리는 이름이었어요. 수석 엔지니어가 잠시 회장과 이야기를 나눈 후에 불가항력 조항이 양측 공동 부담으로 수정되었습니다. 수정 계약서가 탁자 위에 놓였어요. 이번에는 아무도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아까처럼 얼른 사인하고 끝내자는 사람도 없었고 형식적으로 넘기려는 사람도 없었어요. 양쪽 모두 한 줄 한 줄 확인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 느린 속도가 오히려 이 계약의 무게를 말해주고 있었어요. 회장이 펜을 들었습니다. 현정 쪽을 바라봤어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눈빛이 묻고 있었습니다. 이제 괜찮으냐고. 현정이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펜 끝이 종이 위를 미끄러지는 소리가 접견실에 또렷하게 울렸습니다. 아까와 비슷한 상황이었지만 전혀 다른 무게감의 서명이었어요. CDC 건설 측에서도 대표이사인 시어머니가 펜을 들었습니다. 아까와는 달랐어요. 손이 떨리지 않았습니다. 내용을 이해하고 확인하고 확신을 가진 사람의 손이었어요. 사인이 마무리되는 순간 임원 한 사람이 참았던 숨을 크게 내쉬었습니다. 그 소리에 다른 임원들도 하나둘 어깨의 긴장을 풀어내기 시작했어요. 누군가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고 누군가는 탁자 위에 가지런히 놓인 수정 계약서를 한참 동안 내려다봤습니다. 한 임원은 옆 사람의 어깨를 잡고 고개를 끄덕였어요. 말은 하지 않았지만 살았다는 뜻이 그 한 동작에 담겨 있었습니다. 끝났다는 안도보다는 큰 것을 넘겼다는 벅참이 접견실을 채우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벅참 속에는 아무도 들으려 하지 않던 사람의 말이 이 자리를 살렸다는 사실이 묵직하게 깔려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접견실 뒤편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수고했다, 현정아. 시아버지이자 그룹 회장 최대철이었어요. 접견실 맨 뒷자리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한마디도 하지 않고 지켜보고만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말수적은 사람이었어요. 아까 둘째가 계속 진행하도록 해라라는 그 말 이후에 겨우 두 번째로 입을 연 거였습니다. 짧은 한마디였어요. 하지만 접견실의 공기가 바뀌었습니다. 임원들의 시선이 일제히 시아버지에게로 쏠렸어요. CDC 건설의 회장이자 7년간 둘째 며느리의 존재를 모른 척 해온 이 집안의 가장이 처음으로 며느리를 이름으로 불렀습니다. 시어머니의 눈이 커졌어요. 남편이 며느리를 이름으로 부른 건 7년 만에 처음이었습니다. 가사도우미도 고졸도 아닌 현정아라는 세 글자. 그 세 글자가 시어머니의 가슴을 찔렀어요. 자기는 7년간 한 번도 며느리를 이름으로 부른 적이 없었으니까요. 손수건을 꽉 쥔 손가락이 무릎 위에서 떨렸습니다. 남편 진현은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싼 채 어깨가 흔들리고 있었어요. 소리 없이 울고 있었습니다. 자기가 7년간 참아라고만 말하며 등을 돌린 아내에게 아버지가 먼저 이름을 불러준 거였어요. 자기가 해야 했던 일을 아버지가 한 거였습니다. 예지는 고개를 숙이고 서류에 시선을 고정했어요. 올려다보지 않았습니다. 올려다볼 수가 없었죠. 그리고 칼리드 회장이 다시 한번 입을 열었습니다. 직접 자리에서 일어나 현정 쪽을 향해 걸어갔어요. 내가 한국에 머무는 동안 모든 공식 자리에 함께 동석해 줄 수 있겠습니까? 잠시 멈추고 접견실 전체를 둘러보며 말을 이었어요. 이것은 요청이 아니라 계약 조건입니다. 모두에게도 반드시 알려주세요. 접견실이 술렁였습니다. 임원들이 서로를 바라봤어요. 조건이라고 했습니다. 수천억 계약의 상대가 모든 한국 계약 일정에 고졸 며느리를 옆에 앉히겠다고 공식 요청한 거였어요. 현정은 고개를 숙였어요. 입술이 떨렸습니다. 눈가에 물기가 어렸지만 흘리지 않았어요. 7년간 고졸이 뭘 할 수 있겠냐? 소리만 듣던 사람이 지금 사우디 왕족에게서 계속해서 옆에 앉아달라는 부탁을 듣고 있었습니다. 진현이 아내를 바라봤어요. 접견실 한가운데 서서 사우디 왕족에게 공식 인정을 받고 있는 사람. 자기가 해야 했던 말을 사우디 왕족이 대신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시어머니의 입이 벌어졌습니다. 아침까지 주방에 세워놓으려던 며느리를 사우디 왕족이 모든 공식 자리에 동석시키겠다고 한 거였어요. 배운 게 없으면 눈에 안 띄게 굴어라라고 말해온 바로 그 며느리를. 시어머니의 눈이 현정과 회장 사이를 왔다 갔다 하며 흔들렸어요. 입술이 달싹거렸지만 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임원 한 사람이 팔짱을 풀고 의자 등받이에 기대며 옆 사람에게 속삭였어요. 회장님이 조건이라고 했어. 조건. 우리가 계약 조건을 논하는 게 아니라 저 며느리를 앉히는 게 조건이래. 그 속삭임이 한 사람, 두 사람에게 번져갔습니다. 접견실 안에 믿기 어렵다는 공기가 퍼졌어요. 예진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회장 쪽을 바라봤어요. 자기가 1년간 해외사업 TF 팀장으로 앉아있던 바로 그 자리에 고졸 며느리가 앉게 된 거였습니다. 1년간 밤을 새우며 만든 프레젠테이션, 수십 번 검토한 계약서, 영국 유학파 석사라는 타이틀까지 그 모든 것이 아랍어 몇 마디와 커피 한 잔에 뒤집혀 버렸어요. 예진의 손이 테이블 아래에서 주먹을 쥐었습니다. 하지만 그 주먹을 어디에 써야 할지를 모르는 얼굴이었어요. 그날 저녁부터 현정의 자리가 바뀌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칼리드 회장 일행과의 공식 조찬. 현정은 주방이 아니라 회장의 오른쪽에 앉아 있었어요. 어제까지 물을 따르던 자리에서 오늘은 물을 받는 자리에 앉은 거였습니다. 정장을 갖춰 입고 서류 가방을 든 현정의 모습에 임원들이 눈을 비볐어요. 어제까지 앞치마를 두르고 반찬을 나르던 사람이 맞는지 확인이라도 하려는 듯 몇 번이고 다시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시어머니는 건너편에 앉아 있었어요. 며느리가 왕족 옆에 앉아 아랍어로 대화하는 모습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회장이 현정에게 차를 권하고 현정이 웃으며 받는 모습. 7년간 이런 자리에 안 나오는 게 좋아라고 말해온 바로 그 자리에 현정이 앉아서 빛나고 있었어요. 시어머니는 찻잔을 들었다 내려놓았다를 반복했습니다. 어디에 시선을 둬야 할지 모르는 사람의 동작이었어요. 사흘째 되는 날 사우디 산업단지 전기설비 사업 입찰이 열렸습니다. 일본 건설사와의 경합이었어요. 일본 측은 최신 기술력으로 밀어붙였지만 현정은 다른 곳을 짚었습니다. 사우디 서부 지역의 전력 수급 구조는 동부와 완전히 다릅니다. 송전 손실률이 15% 이상이에요. 이걸 감안하지 않은 설계는 현지에서 3년을 못 버팁니다. 한국어로 옮기자 임원들이 술렁였어요. 자기들이 준비한 자료에는 없는 내용이었습니다. 현정이 아랍어로 설명하고 한국어로 옮기고 영어로 일본 측에 확인하는 동안 일본 측 대표의 얼굴이 굳어갔어요. 자기들이 빠뜨린 부분이었습니다. 회장이 수석 엔지니어와 눈을 마주쳤어요. 수석 엔지니어가 짧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단일 수주가 확정되었습니다. 접견실에서 임원들의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그 박수를 받는 사람이 3일 전까지 물을 따르던 사람이라는 사실에 임원들 스스로도 믿기 어려운 표정이었습니다. 그 자리에 예진도 앉아 있었어요. 하지만 아무도 예진에게 질문하지 않았습니다. 회장은 현정에게만 시선을 향했고 수석 엔지니어는 현정에게만 확인을 구했어요. 1년간 이 프로젝트를 주도한 해외사업 TF 팀장이 한자리에 앉아 있으면서도 없는 사람처럼 되어버렸습니다. 예진의 손가락이 무릎 위에서 떨리고 있었어요. 고개를 들 수 없었습니다. 자기가 1년간 쌓아온 것을 고졸 며느리가 하루 만에 살려냈고 이후 일주일 동안 자기가 넘보지도 못한 규모의 사업들을 연달아 성사시키고 있었으니까요. 임원 한 사람이 복도에서 다른 임원에게 속삭이는 것을 시어머니가 들었어요. 둘째 며느리가 저런 사람인 줄은 진짜 몰랐어. 솔직히 큰 며느리보다 10배는 낫지 않아? 시어머니의 걸음이 멈췄습니다. 복도 모퉁이에서 손수건을 움켜쥔 채 아무데도 가지 못하고 서 있었어요. 자기가 7년간 만들어 놓은 서열이, 자기가 세워놓은 벽이 지금 안에서부터 무너지는 소리를 듣고 있었습니다. 나흘째에는 사우디와 한국 합작 스마트 도시 협약이 체결되었습니다. 회장이 문화적 간극 문제를 꺼냈을 때 현정은 라마단 기간 운영 현지화 방안과 현지 인력 관리 체계를 즉석에서 제시했어요. 아버지의 현장에서 보고 배운 것들이 20년이 지나 이 자리에서 빛을 발하고 있었습니다. 협약서 서명이 끝난 뒤 회장이 현정에게 다가와 아랍어로 말했어요. 당신의 아버지는 사막에 집만 잘 지은 게 아니라 딸도 훌륭하게 만드셨군요. 현정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고개를 숙이며 가슴에 손을 얹었어요. 아랍식 존경의 인사였습니다. 회장이 같은 동작으로 답했어요. 임원들은 아랍어를 알아듣지 못했지만 사우디 왕족이 고졸 며느리에게 두 손을 가슴에 얹으며 고개를 숙이는 모습만큼은 똑똑히 보고 있었어요.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왕족 중 한 명이 한국의 고졸 며느리에게 존경의 예를 갖추고 있었습니다.
임원 한 사람이 안경을 벗고 눈을 닦았어요. 감동인지 당혹인지 본인도 모르는 것 같았습니다. 그 장면을 시어머니가 보고 있었어요. 7년간 배운 게 없으면 눈에 안 띄게 굴어라라고 말해온 시어머니가 사우디 왕족이 그 며느리에게 존경의 인사를 하는 모습을 보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의 눈가가 붉어졌어요. 이번에는 분노가 아니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현정이 회장과 함께한 자리마다 계약이 성사되었어요. 다른 한국 건설사 대표들이 현정의 이름을 물었고 CDC 건설을 통해 만남을 요청했습니다. 저분과 함께 자리를 마련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일주일 전에는 물 따르는 사람이었던 며느리를 대한민국 건설업계 전체가 찾고 있었어요. TV 특집이 나갔습니다. 중동 건설 한류, 그 중심에 선 무명의 여성. 앵커가 현정의 이름을 말하고 화면의 접견실에서 회장과 아랍어로 대화하는 현정의 모습이 비쳤어요. 카메라가 잡은 그 얼굴은 7년간 주방에서 앞치마를 두르고 있던 바로 그 얼굴이었습니다. 방송이 나간 뒤 시어머니의 전화기가 쉬지 않고 울렸어요. 사모님, 둘째 며느리분 덕분에 우리 회사도 살았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전화가 끊기기도 전에 다음 전화가 울렸어요. 더 큰 재벌 사모님들이 줄을 서서 감사 인사를 했습니다. CDC 건설 사모님이시죠? 둘째 며느리분이 중동에서 하신 일 덕분에 우리 쪽 계약도 살아났어요. 사모님의 둘째 며느리라는 호칭이 시어머니의 귀에 수십 번 반복되었어요. 7년간 가사도우미라고 불러온 며느리가 지금 대한민국 건설업계를 구한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며느리 덕분에 시어머니 자신이 재벌 사모님들 사이에서 셀럽이 되어 있었어요. 내까지 것이 나서봤자 뭐가 달라져? 라고 말했던 시어머니가 지금은 그 며느리의 이름 덕분에 전화를 받고 있었습니다. 달라진 게 뭐냐고요. 회사가 살아났고 수조원이 들어왔고 대한민국 건설업계가 뒤집혔어요. 내까지 것이 나선 결과가 그것이었습니다. 전화를 끊을 때마다 시어머니의 손이 조금씩 더 떨렸어요. 감사를 받는 것이 기쁜 건지 부끄러운 건지 시어머니 스스로도 알 수 없는 표정이었습니다. 예지는 그 일주일 동안 한마디도 하지 않았어요. 접견실에 앉아 있었지만 없는 사람이었고 복도를 걸었지만 아무도 말을 걸지 않았습니다. 1년간 준비한 모든 것이 하루 만에 뒤집혔고 이후 일주일 동안 자기가 넘보지도 못한 규모의 사업들이 연달아 성사되는 것을 옆에서 지켜보기만 해야 했어요. 자존심이 무너지는 소리가 하루에도 몇 번씩 들렸지만 이제는 그 소리에 반응할 힘조차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칼리드 회장이 귀국하는 전날 저녁이었습니다. 회장의 비서로부터 전화가 왔어요. 시아버지 최대철의 휴대폰이 아니라 현정의 휴대폰으로 직접 걸려온 전화였습니다. 회장님께서 귀국 전 마지막 저녁 식사를 현정 선생님의 가족과 함께 하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내일 저녁 7시 포시즌스 호텔 프레지덴셜 다이닝룸. 가족분들 모두 참석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현정의 가족과 함께 그 한마디에 이 집안이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시어머니는 옷장 앞에서 정장을 3번이나 바꿔 입었습니다. 거울 앞에서 진주 목걸이를 매만지는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어요. 사우디 왕족이 며느리의 가족을 초대한 거였습니다. 이 집안의 가장도 사장인 자기 자신도 아니라 며느리의 가족으로 초대받은 거였어요. 7년간 가사도우미라고 불러온 그 며느리의 이름으로 시어머니 자신이 불려가고 있었습니다. 예지는 드레싱룸에서 나오지 않았어요. 1시간 넘게 거울 앞에 서 있었습니다. 포시즌스 호텔 최상층 프레지덴셜 다이닝룸의 문이 열렸어요. 원형 테이블 하나가
방 한가운데 놓여 있었습니다. 하얀 리넨 위에 크리스털 잔이 7개 세팅되어 있었어요. 왕족을 위한 자리였어요. 칼리드 회장이 먼저 서 있었습니다. 수행원 둘이 양옆에, 비서가 한 발 뒤에. 회장은 현정의 가족이 들어서자 웃으며 한 발 앞으로 나왔어요. 시아버지가 먼저 손을 내밀었습니다. 회장이 악수를 받았어요. 시어머니, 석현, 예진, 진현이 차례로 인사했습니다. 회장은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고개를 숙이며 정중히 인사를 건넸어요. 마지막으로 현정이 들어왔습니다. 회장의 표정이 달라졌어요. 다른 가족에게 보인 정중함과는 다른 진심이 담긴 미소였습니다. 회장이 먼저 가슴에 손을 얹고 고개를 숙였어요. 아랍식 존경의 인사. 현정이 같은 동작으로 답했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아랍어 인사가 오갔어요. 짧았지만 그 안에 일주일간 쌓인 신뢰가 담겨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그 모습을 보고 있었어요. 사우디 왕족이 자기 며느리에게 먼저 고개를 숙이는 장면을, 7년간 고개를 들지 못하게 한 사람에게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왕족이 먼저 예를 갖추고 있었습니다. 회장이 좌석을 안내했어요. 현정을 자기 오른쪽에 앉혔습니다. 아랍 문화에서 오른쪽은 가장 귀한 손님의 자리였어요. 시아버지가 왼쪽, 시어머니와 석현 부부, 진현이 나머지 자리에 앉았습니다. 예진은 현정의 맞은편에 앉게 되었어요. 왕족의 오른쪽에 앉은 고졸 며느리와 그 맞은편에 앉은 영국 유학파 큰며느리. 같은 원탁이었지만 두 사람 사이의 거리는 지구 반 바퀴보다 멀었습니다. 식사가 시작되었어요. 회장은 현정에게 아랍어로, 가족들에게는 영어로 말을 걸었습니다. 현정이 자연스럽게 통역했어요. 아랍어를 한국어로, 한국어를 아랍어로. 일주일간 수십 번 반복한 이 흐름이 이 자리에서도 물 흐르듯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예진은 포크를 쥔 손이 움직이지 않았어요. 자기가 1년간 영어로 준비한 프로젝트를 망친 사람이 지금 왕족과 아랍어로 대화하며 가족들에게 통역까지 하고 있었습니다. 자기가 할 수 없는 일을 고졸 며느리가 숨쉬듯 해내고 있었어요. 디저트가 나온 뒤였습니다. 칼리드 회장이 냅킨을 내려놓고 자리에서 일어섰어요. 수행원이 잔에 차를 채웠습니다. 회장은 잔을 들지 않았어요. 대신 현정 쪽을 바라보며 입을 열었습니다. 아랍어였어요. 오늘 이 자리는 비즈니스가 아닌 감사의 자리입니다. 현정이 통역하려 했지만 회장이 손을 들어 멈추게 했어요. 통역이 가능한 비서가 앞으로 나왔습니다. 현정의 수고를 덜기 위한 배려였어요. 비서가 회장의 아랍어를 한 문장씩 한국어로 옮기기 시작했어요. 지난 일주일간 저는 수많은 비즈니스 파트너를 만나왔습니다. 하지만 현정 선생님 같은 분은 처음이었습니다. 시어머니의 등이 곧게 펴졌어요. 무의식적인 동작이었습니다. 현정 선생님은 단순히 아랍어를 잘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제 고향의 바람을 아는 사람이었어요. 사막에서 집을 짓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을 어떻게 존중해야 하는지를 머리가 아니라 가슴으로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회장이 현정을 바라봤어요. 현정의 눈이 붉어지고 있었습니다. 제가 만난 사람 중 가장 뛰어난 비즈니스 파트너이자 가장 겸손하고 예의 바른 진짜 왕족 같은 분이었습니다. 진짜 왕족 같은 분. 그 말이 비서의 입을 통해 한국어로 흘러나왔을 때 원탁이 조용해졌어요. 시어머니의 찻잔이 받침대 위에서 달그락 소리를 냈습니다. 손이 떨린 거였어요. 자신은 가사도움이라고 부르던 며느리를 사우디 왕족이 진짜 왕족이라고 부르고 있었습니다. 회장이 비서를 돌아봤어요. 비서가 서류 봉투에서 얇은 문서를 꺼냈습니다.
회장이 다시 아랍어로 말했어요. 저는 현정 선생님이 어떤 분인지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비서에게 알아보라고 했어요. 비서의 손이 문서를 펼쳐들었어요. 원탁을 둘러싼 6쌍의 눈이 비서에게로 모였습니다. 이현정, 만 18세에 캠브리지 대학교 건축학과에 합격. 최연소 외국인 합격생. 원탁 위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시어머니의 손이 테이블 위에서 멈췄어요. 찻잔을 잡으려던 손가락이 허공에서 굳어 있었습니다. 눈이 천천히 커졌어요. 입술이 벌어졌지만 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캠브리지 대학교. 그 단어가 시어머니의 귀에 박혔어요. 스카이도 아니었습니다. 스카이 위에 있는 이름이었어요. 전 세계 대학 순위 최상위, 800년 역사의 영국 최고 명문. 우리 집안에 스카이 안 나온 사람 하나도 없는 거 몰라? 라고 소리쳤던 그 입이 지금 한 글자도 내뱉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스카이를 이 집안의 최소 기준이라 말해왔던 시어머니의 그 기준 자체가 지금 며느리 앞에서 먼지처럼 사라지고 있었어요. 예진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포크가 접시 위로 떨어졌어요. 소리가 났지만 아무도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영국 유학파, 경영학 석사. 하지만 사실 영국의 작은 소도시 대학교 졸업장이었어요. 자기가 이 집안에서 가진 유일한 무기였던 그 타이틀이 캠브리지 건축학과 최연소 합격생이라는 단어 앞에서 종이 조각처럼 가벼워지고 있었습니다. 예진의 입술이 떨렸어요. 동서는 알아들으실 필요 없어요라고 말하며 영어로 벽을 세우던 자기가 지금 캠브리지 출신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자기가 쌓아 올린 벽이 얼마나 낮은 것이었는지를 예진은 이 순간 온몸으로 느끼고 있었어요. 비서가 계속했습니다. 합격 당시 건축학과 심사위원회는 현정 선생님의 포트폴리오에 대해 이례적인 코멘트를 남겼습니다. 사막 건축의 현장 경험과 이론적 사고를 동시에 갖춘 40년 심사 역사상 가장 독창적인 지원자. 시아버지 최대철이 현정을 바라봤어요. 눈이 커져 있었습니다. 40년 역사상 가장 독창적인 지원자. 그 사람이 자기 집에서 7년간 행주를 잡고 있었습니다. 비서의 목소리가 이어졌어요. 그러나 합격 직후 아버지 이강호 씨가 암 진단을 받아 긴급 귀국했습니다. 아버지의 6개월 투병과 사망 이후 선천성 심장질환을 앓는 어린 동생의 양육과 의료비를 홀로 책임지게 되었습니다. 캠브리지 입학을 포기했습니다. 현정의 고개가 숙여졌어요. 무릎 위에 놓인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15년간 서랍맨 아래에 접어놓았던 이야기가 이 자리에서 자기가 아닌 다른 사람의 입을 통해 펼쳐지고 있었어요. 시어머니의 입에서 작은 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아, 완전한 단어가 되지 못한 소리였어요. 캠브리지에 합격한 사람이었습니다. 세계 최고의 대학에 최연소로 합격한 사람이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아픈 동생을 위해 모든 것을 포기하고 이 집안에 들어와서 7년간 앞치마를 두르고 새벽 5시에 일어나 살림을 했던 겁니다. 고졸 따위가 뭘 할 수 있겠어? 라고 말한 적이 10번도 넘었어요. 캠브리지에 합격한 사람에게 시어머니의 눈앞이 흐려졌습니다. 진연의 입이 벌어져 있었어요. 7년을 함께 살았습니다. 캠브리지라는 이름을 한 번도 들은 적이 없었어요. 현정이 서랍맨 아래에 무엇을 넣어두었는지, 잠들기 전에 무슨 생각을 하는지, 포기한 것이 무엇인지 진연은 한 번도 물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칼리드 회장이 다시 입을 열었어요. 이번에는 현정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18살에 세계 최고의 대학에 합격해놓고 아버지와 동생을 위해 자기 인생 전부를 내려놓은 사람. 그 사람이 7년간 한마디도 하지 않고 가족을 위해 묵묵히 버텨왔다는 것을
저는 이번 일주일 동안 알게 되었습니다. 비서가 통역하는 동안 회장의 눈가가 붉어져 있었어요. 사막에서 자란 왕족이 사막에서 자란 건축가의 딸 앞에서 감정을 숨기지 않고 있었습니다. 회장이 자리에서 완전히 일어섰어요. 그래서 오늘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원탁의 모든 시선이 회장에게 모였어요. 현정 선생님의 동생 이현수 씨. 현정의 눈이 커졌습니다.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어요. 현수 씨의 모든 의료비와 필요한 모든 수술비를 알파이살 그룹이 평생 지원하겠습니다. 비서가 한국어로 옮기는 동안 현정의 손이 입을 막았어요. 어깨가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비즈니스 계약이 아닙니다. 아버지의 뜻을 이어 사막의 존중을 가르쳐준 한 사람의 딸에 대한 존경입니다. 현정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어요. 소리 없이. 15년 전 아버지가 돌아가신 뒤 현정의 어깨에 올려져 있던 무게가 있었습니다. 현수의 생명줄. 이 집안을 버틸 수밖에 없었던 이유. 시어머니가 한 번도 말로 하지 않았지만 눈빛으로 매번 꺼냈던 동생 병원비라는 무기가 지금 이 자리에서 내려지고 있었어요. 시어머니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눈빛으로 협박하지 않아도 되는 협박을 해왔던 자기가 지금 어떤 사람으로 보이는지를 시어머니는 이 순간 처음으로 깨달은 거였어요. 동생의 병원비를 인질로 며느리의 입을 막아온 것이 자기였습니다. 말로 하지 않았다고 해서 하지 않은 것이 아니었어요. 시어머니의 손이 무릎 위에서 떨리고 있었습니다. 손수건을 꺼낼 힘도 남아있지 않은 것 같았어요. 현정이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눈물을 닦지 않았어요. 회장 앞에서 가슴에 손을 얹고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랍어가 흘러나왔어요. 감사합니다, 회장님. 아버지가 사막에서 가장 소중하게 여긴 것은 건물이 아니라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회장님께서 제 동생에게 해주신 것이 아버지가 가르쳐 주신 존중 그 자체입니다. 비서가 옮기지 않아도 현정의 눈물과 떨리는 목소리만으로 원탁의 모든 사람이 이해하고 있었어요. 회장이 같은 동작으로 답했습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고개를 숙이고 사막에서 자란 두 사람 사이의 인사였습니다. 시아버지 최대철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어요. 이 자리에서 가장 오래 침묵한 사람이었습니다. 말수적은 사람이었어요. 평생 회사를 일으키면서도 큰 소리를 낸 적이 없었습니다. 그 사람이 현정을 바라보며 처음으로 고개를 숙였어요. 내가 이 집안이 현정에게 너무 큰 잘못을 했구나. 그 한마디에 원탁이 멈췄어요. 시어머니가 남편의 얼굴을 봤습니다. 40년을 함께 산 남편이 며느리에게 고개를 숙이는 모습을 처음 보고 있었어요. 졸업장으로 사람을 재단했어. 아니, 졸업장으로 사람을 가둬놓았어. 캠브리지에 합격한 사람에게 허드렛 일만 시킨 건 우리가 어떤 사람들이었는지를 보여주는 거였다. 시아버지의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이 집안의 가장이, 이 회사의 회장이 사우디 왕족이 보는 앞에서 며느리에게 사죄하고 있었습니다. 내일부로 진현이를 부회장으로 발탁하고 현정에게 해외사업본부 총괄 고문을 정식 제안한다. 예진의 고개가 천천히 떨어졌어요. 해외사업본부. 자기가 1년간 TF팀장으로 이끌어온 바로 그 부서였습니다. 캠브리지를 포기하고 행주를 잡았던 사람에게 자기가 밤을 새워 만든 프로젝트의 결과가 돌아가고 있었어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눈가가 붉어져 있었지만 끝내 눈물은 흘리지 않았어요. 흘릴 수 없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우는 것은 시아버지의 결정에 불복하는 것이 되니까요. 칼리드 회장이 잔을 들었어요. 원탁의 모든 사람에게 잔을 권했습니다. 현정 선생님의 가족에게 잔이 부딪혔어요.
크리스털 소리가 울렸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잔을 들지 못했어요. 두 손이 무릎 위에서 떨리고 있었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가족이 호텔 로비로 내려왔어요. 차를 기다리는 동안 아무도 먼저 말을 꺼내지 못했습니다. 일주일간의 뒤집힘이 오늘 저녁 원탁 위에서 완성된 거였어요. 고졸이라는 딱지, 거머리라는 이름, 가사도우미라는 소개, 동생 병원비라는 눈에 보이지 않는 사슬 그 모든 것이 사우디 왕족의 존경과 시아버지의 사과와 캠브리지 입학 앞에서 가루가 되어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현정 앞에 섰어요. 로비의 조명 아래 7년간 며느리를 내려다보기만 했던 시선이 처음으로 같은 높이에 있었습니다. 아니, 더 낮아져 있었어요. 시어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손수건을 꺼내지 않았어요. 가릴 것도 숨길 것도 없었습니다. 내가 사람을 잘못 봤다.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7년간의 모든 것을 한마디로 갚을 수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 집안에서 가장 높은 벽을 쌓아온 사람이 처음으로 그 벽에 금을 낸 거였죠. 고졸이라서 무시한 게 아니야. 내가 겁이 났었어. 우리 집안이 만들어 놓은 체면이라는 게 무너질까봐. 그래서 너를 가둬놓으면 괜찮을 줄 알았어. 시어머니의 입에서 처음으로 이유가 나왔어요. 7년간 한 번도 설명한 적 없는 자기 안의 진실이었습니다. 체면. 이 집안의 벽은 며느리를 막기 위한 것이 아니라 시어머니 자신의 두려움을 가리기 위한 것이었어요. 현정이 시어머니를 바라봤어요. 7년간 삼킨 모욕과 억울함이 가슴 깊은 곳에서 올라왔지만 현정의 얼굴에는 분노가 없었습니다. 원망도 없었어요. 오랫동안 눌러왔던 진실이 분노가 아닌 사실의 형태로 입 밖에 나왔습니다. 어머님, 저는 원래 이런 사람이었어요. 보여드릴 기회가 없었을 뿐이에요. 시어머니의 어깨가 무너졌어요. 입을 막았습니다. 7년간 이 며느리의 입을 막아온 사람이 지금은 자기 입을 막고 울고 있었어요. 시어머니가 현정의 손을 잡았습니다. 처음이었어요. 7년 만에 처음으로 시어머니의 손이 며느리의 손을 잡았습니다. 거머리 같은 집안이라고 부르고 쥐 죽은 듯이 숨만 쉬고 있어라고 말하고 내까지 것이 나서봤자라고 밀어냈던 그 손이 지금 며느리의 손 위에 놓여 있었어요. 시어머니의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손톱이 갈라지고 밴드를 붙이고 행주를 잡던 현정의 손이 가만히 시어머니의 손을 받아들이고 있었어요. 진연이 한 발 떨어진 곳에서 아내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7년간 참아라고만 말하며 등을 돌린 사람의 눈에서 눈물이 흐르고 있었어요. 캠브리지를 한 번도 말 안 했잖아. 현정이 남편을 바라봤어요. 물어본 적도 없잖아. 진연의 어깨가 무너졌습니다. 고개를 떨구었어요. 좀만 참아. 내가 자리 잡으면 달라질 거야. 7년간 같은 말을 반복하면서 아내가 무엇을 참고 있는지 한 번도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포기한 것이 무엇인지, 삼키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서랍 맨 아래에 무엇을 접어 넣어 두었는지. 진연은 한 번도 물어본 적이 없었어요. 더 이상 참아라는 말은 하지 마. 현정의 목소리는 조용했습니다. 화를 내지 않았어요. 비꼬지도 않았습니다. 그 담담함이 어떤 분노보다 무거웠어요. 밤이 깊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현정은 혼자 방에 앉아 있었어요. 서랍을 열었습니다. 맨 아래에서 편지 한 장을 꺼냈어요. 캠브리지 대학교 건축공학과 입학 허가서. 15년 전에 접어서 넣어둔 그 편지가 아직 거기 있었습니다. 종이가 누렇게 변해 있었어요. 접힌 자리에는 세월의 주름이 깊게 패여 있었습니다. 15년간 이 편지를 꺼낼 때마다 울었어요. 포기의 무게가 가슴을 짓눌렀으니까요. 하지만 오늘은 달랐습니다.
편지를 펼치는 손이 떨리지 않았어요. 그 옆에 아버지의 안전모를 나란히 놓았습니다. 사막의 모래가 아직 남아있는 낡은 안전모. 캠브리지 편지와 안전모가 나란히 놓여있는 모습을 한참 바라봤어요. 포기가 아니라 지켜낸 것이다. 15년 전 병원 복도에서 울면서 했던 말이 오늘은 울지 않고도 할 수 있는 말이 되어 있었습니다. 왕족이 알아봐 준 것은 캠브리지 합격이 아니었어요. 캠브리지를 포기하고도 무너지지 않은 사람을 알아본 거였습니다. 안전모를 들고 창밖을 바라봤어요. 서울의 밤이 보였습니다. 아버지가 계시던 사막의 밤하늘은 이것보다 훨씬 넓었어요. 별이 쏟아지던 리야드의 밤, 건설 현장 컨테이너 앞에서 아버지와 나란히 앉아 대추야자를 씹던 저녁이 떠올랐습니다. 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사막에서 집을 짓는 건 기술이 아니라 존중이다. 현정은 안전모를 가슴에 안았습니다. 눈을 감았어요. 아버지가 사막에 남긴 것은 건물이 아니었습니다. 사람이었어요. 존중을 아는 사람, 사막의 바람을 기억하는 사람, 커피 한 잔에 진심을 담을 줄 아는 사람. 아버지의 딸이 그렇게 자랐고 7년간 주방에서 묻혀 있었고 그리고 오늘 다시 사막 위에 섰습니다. 더 이상 작아지지 않기로 한 사막의 딸은 이제 자기 이름으로 세상 위에 무언가를 세우기 시작합니다.